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한국인들의 관심은 그냥 관심일 뿐, 힘들 때나 도움을 청할 땐 정작 도움이 안 돼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제 타인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참고로 저는 타인한테 관심을 좀 지나치게 안 가집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편하거든요. 살아보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타인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 한국의 삶을 보면 타인한테 관심을 많이 가진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뭐 SNS 같은 것도 보면 여러분들 SNS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팔로우나 뭐 친구 추가 이렇게 등록된 사람들 많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씩 시간 날 때 뭐 그 사람들 사진 푸사 같은 거 보면서 이 사람 어디 갔다 왔는지 아니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뭐 사진 같은 거 봤을 거 아니야. 특히 남자분들 뭐 여자분들 있으면 사진 봤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남이 뭐 하고 사는지 어디 사는지 얼마 버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얻는 거.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근데 뭔가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는데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관심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관심을 가지면 나한테 좋은 쪽으로 오면 좋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따져봤을 때 뭔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뭔가 타인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이 사람이 잘 되면 배합한다거나 안 되면 좀 그 통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 뒷담화 같은 거. 여러분 뒷담화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사람 뒷담화 왜 하는지 아십니까? 뭐 겉으로 체면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해도 앞으로는 얘기 못하죠. 앞담화는 못하잖아. 앞으로 뭐 싫은 소리 못하는데 뒤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런 거야.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매너 있는 척, 지적인 척, 고상한 척 하는데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어떤 이중성을 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뒷담화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뒷담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면 뒷담화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집안 사정과 속사정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뒷담화 하는 것들 보면 그 사람의 내부적인 부분이에요. 그 사람의 치부와 관련된 것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그 사람한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이 뒷담화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면 내가 그거를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왜 가정주부님들 보면 커피숍 같은 데나 아니면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옆집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 좋은 얘기 하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아파트 일할 때 주부님들 공원 같은데 이제 애들 보내고 잠깐 하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들으려고 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 크게 얘기해요. 다 들으란 듯이. 크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안단 말이야. 그러면 한 80% 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자리 없다고 옆집이나 윗집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해. 욕기라기보다는 나쁘게 얘기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평소에 그 사람한테 관심을 안 가지면 욕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막 그런 거에 대해서 흉보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런 나쁘게 얘기하는 것들 상당수는 거의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나는 한국 사회에서 이 관심이라는 게, 지나친 관심이라는 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뭔가 나오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 지금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게 뭔가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 뭐 직장이 그만두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다치거나 어떤 그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정작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단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그렇게 관심을 줬던 분들이 도움을 줬던 적이 있습니까? 물론 도움 받으려고 관심 가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 얻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뭔가 좀 어려운 일 있을 때 저 사람한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저런 한국인들의 관심, 오지랖 같은 저런 마인드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는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내가 힘들잖아? 그럼 그 오지랖이 어떻게 반응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안 좋게 얘기돼. 아, 정말, 사업 말아 먹었다는데? 그럴 줄 알았다, 그래. 아유, 재수없 녀석. 그러니까 좀, 있을 때 좀 잘하지, 그래. 아유, 이렇게 뭔가 좀, 까임식으로 반영되는 것도 많이 봤어. 그래서, 이 한국인의 관심은 정작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관심이라는 게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이것저것 관심을 가지는 게 인생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본성. 남이 잘 되면 앞에서 축하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배아파함. 남이 못되면 걱정해주고 위로해주지만 속으로는 즐거워함. 그리고 내게 진정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안 될 때를 보지 말고 잘 될 때를 보라고 했음. 안 될 땐 누구나 걱정을 해. 주는 척 하지만 걱정해주는 척이 쉽지만 잘 될 때는 축하해주는 척이 어렵기 때문. 사람들은 인간을 고귀한 존재로 취급하지만 족도 아닌 호모 사피엔스 원숭이에 불과함.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얍삽하고 욕심에 따라 좌우로 움직이는 존재. 왜 이리 꼬여있냐고. 너네들도 인간들과 부대끼고 살아봐서 알 거 아니야. 대다수의 인간의 문제들은 인간관계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대다수. 만약에 본성이 선하고 마음이 넓은 존재라면 우리가 처한 많은 문제들은 문제가 아닐 거임. 왜냐하면 같이 헤쳐나가고 이해해주고 할 거기 때문. 걱정이 들어서 오지랖 부리는 거라고. 그럼 돈을 내놔. 다 필요 없으니까. 100만 원만 내놔. 내가 먼저 상담을 하자고 제안하지 않는 이상 걱정 노노. 먼저 선으로 오지랖 부리는 이유. 오지랖 부려서 자기의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인간관계가 보면 굉장히 가시적인 게 많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특히 성인 되고 나서 인간관계는 거의 대부분 가시적이야.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고 뭔가 있잖아요. 친해지고 싶고 이런 거는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아서 친해지고 싶다기보단 그 사람한테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내가 이득 볼 게 있으니까 친해지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 좀 잘 나가거나 좋은 대학교 나왔거나 아니면 그런 좋은 곳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알고 싶어 해. 근데 그 사람이 좋아서 알고 싶어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 알고 있으면 뭔가 나중에 뭐 대기업 같은 거 뭐 물건 살 때 그 사람한테 좀 얘기하면 좀 싸게 살 수 있을까봐 그런 것 때문에 알고 지내는 거잖아. 그런 것 때문에.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 양심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 저도.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뭐냐면 한국인들의 어떤 대부분의 인간관계는요. 뭔가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 어떤 정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뭔가 이해관계, 득실관계에 기초해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안 된다 하면 이 사람이 좋아도 끊어져요. 진짜로. 예를 들어 뭐 사업 같은 거 잘 나가다 망하잖아. 그럼 인간관계 다 떨어져요. 웬만하면 다 떨어집니다.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 뭐 죄를 지러가지고 교도소 갔다 오죠. 그럼 다 날라갑니다. 다 날라가. 왜냐? 이 사람한테 얻어물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득 볼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비일비재하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까요? 여러분 대기업 다닐 때도 대기업 다닐 때 뭐 거래처나 뭐 나한테 굽신거리는 뭐 이제 중소기업 이렇게 관리자들 있는데 나가잖아요. 어쩌라고. 당신 누구세요? 당신 다닐 때나 대기업이지. 나오고 나서 족밥이잖아. 내가 왜 당신한테 굽신거려야 돼? 이렇게 변합니다, 진짜로. 대기업 뭐 20년, 25년 다녀가지고 부장 뭐 이사까지 달았다 하더라도 나가면 말짱 꽝이야. 디폴트예요, 디폴트. 정말 좋은 인간관계라면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갑자기 내가 높은 곳에 있다가 뭐 내려가더라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어떤 식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회에서 만난 그런 인간관계 대부분은 내가 뭔가 끈이 떨어지면 다 작살나요. 대부분. 진짜로. 그래서 인간관계가 정말 더럽다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유튜버 같은 경우. 유튜버도 있잖아. 뭐 100만 유튜브, 2만 유튜브 하면 그런 분들 따르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컨텐츠 한번 같이 해볼까라고 생각하자. 근데 그 유튜버가 뭐 사건 사고 터져가지고 유튜브 계정 날라가고 아니면 그 사람이 이제 이미지 나빠가지고 뭐 자숙하잖아. 그러면 누구도 그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안 해. 이 유튜브 세계도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유튜버도 뭐 구독자가 많을 때나 뭐 나나 뭐 컨텐츠 같이 해볼까 얘기하지만 만약에 내가 뭐 사건 사고 때문에 이슈 생겨. 그래가지고 뭐 뭐 자숙하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계정 뭐 잘못해가 날라가. 그러면 나 같은 사람 거들떠 보는 줄 아십니까? 아무도 거들떠 안 봐.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가 너무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그 사람한테 많이 바라면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인간관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기대와 관심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예 인간관계를 아예 접고 그냥 혼자 살겠다, 그냥 돈을 살겠다 이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회생활 하거나 뭐 누군가 같이 살게 되면 인간관계는 솔직히 필연적입니다. 필수북약이라는 전제죠. 피하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너무 그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기대하고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여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여자분들 결혼하시잖아. 그럼 옆집이 뭐 어떻든 여하튼 뭐 그 사람이 챙겨줘. 너무 거기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이거 정말 드리고 싶어요.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좀 이런 부분이 약해. 특히 결혼하고 나서 이런 거에 많이 휘둘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아파트 같은 살면 동네 이제 뭐 약간 마당발 같은 분들이 있어. 그분들한테 내 집안 사정을 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우리 애가 몇 살인데 어느 학교 다닌다, 학원 몇 개 다닌다, 남편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해요. 두루뭉실하게. 예. 그냥 우리 집안만 잘 건사하고 애들 잘 키우고 살면 돼.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 그럼 동네 다 떠들고 또 돌아다닙니다, 이게. 우리 집에 뭐가 안 돼 봐요, 뭐. 우리 남편이 뭐 사업 같은 거 안 좋아져가지고 뭐 휘청거려 봐. 그러면 아파트 안에 소문 다 퍼진다니까, 진짜로. 이런 거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정을 이제 일구더라도 너무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마, 너무. 이거 정말 중요해요. 너무 우리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뭔가 양껏 퍼준다거나, 뭐 돈을 해준다거나, 뭐 물건을 막 사준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적당한 선만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선을 지키는 게 사람 관계가 더 오래가. 왜냐, 그 사람한테 내가 크게 기대하지 않으니까. 기대를 안 하면 실망도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실망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유독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뭐, 중대장 너에게 실망했다. 실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실망이란 말 많이 쓰는 것도 그만큼 이 사람한테 거는 기대나 어떤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실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애초에 기대라는 거 안 하면 실망도 안 해요, 여러분. 보통 구독자들이 유튜브한테 실망했다 하잖아. 그 실망하는 것도 생각해.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래. 관심을 너무 많이 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당한 관심과 적당한 베품, 그리고 너무 많이 알 필요 없다.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는 거. 적당선을 유지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한 이유도 그런 거야. 적당선을 안 지키니까 그래. 적당선을 안 지키고 너무 득실을 따지니까 그래요. 그냥 이 사람한테 내가 크게 뭐 얻어먹으려 하지도 않고 너무 잘 보려 하지도 않고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돼. 기본적으로 인사만 나누고 그냥 딱 기본적인 서로 간의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딱 적당히 지킬 것만 지키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만큼 인간관계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지 마시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제가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너무 100점짜리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100점 못 돼요, 여러분. 때려 죽여도 못 되니까 그냥 기본만 충실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